2016년 12월 11일 19살의 메디슨 포폴리지오와 1살 많은 그녀의 남자친구 블레이크 알로이스는요, 뉴욕주 맥킨타이어 산맥의 봉우리 알곤킨 피크에 올랐습니다. 오전부터 일찍 등산을 시작한 커플은 산에 오르는 동안 아름다운 설경을 배경으로 알콩달콩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름답고 이쁘고 잘생기고. 네. 산행을 다 마치고 이 커플이 산을 내려가려고 시작한 바로 그때 갑자기 엄청난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더니 자욱한 안개가 산 전체를 휘감았던 겁니다. 얼른 하산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커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한 발 한 발 조금씩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만 발을 헛디뎌 그대로 약 30m를 굴러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어머머, 어떡해. 다행히도 나뭇가지에 걸려서 멈추는 바람에 큰 부상은 면했지만 그렇게 그 둘은 산속에 꼼짝없이 갇히고 맙니다. 당시 기온은 섭씨 영하 20도. 그칠 줄 모르는 눈 때문에 옷 안, 신발 안까지도 눈이 들어와서 얼어붙기 시작했고요. 휴대전화도 불통,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닥쳤죠. 해까지 져버려 사방에 어둠만이 가득했을 때쯤에 우린 여기서 꼭 살아나갈 거야. 그리고 난 너와 결혼해서 파리에 가서 신혼생활 할 거야. 어때? 멋지지? 여자친구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앞으로 둘이 꾸려갈 행복한 청사진을 그려준 블레이크. 하지만 그 희망도 잠시.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몸은 점점 얼어갔고요. 급기야 환영을 보고 환청까지 듣게 됩니다. 정말 오롯이 사랑의 힘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던 두 사람. 정말 기적적으로 이틀째가 되던 아침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 헬리콥터가 다행히도 이들을 발견해서 무사히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두 사람. 안타깝게도 남자친구 블레이크는 동상 때문에 몇 개의 발가락은 절단해야 했지만요. 죽음의 문턱에서도 이 둘을 지켜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실한 사랑의 힘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에 또 없을 미친 사랑 19, 16입니다. 설마 또 난 아니겠지? 와, 진짜 말도 안 돼. 오늘 날이 아니다. 빨리 읽고 제발 잤어요. 2004년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 사는 17살 여고생 제니퍼 힐리스. 거참 답답하네 이 아가씨. 그 얼굴로는 우리 레스토랑에서 일 못하나 이가. 그녀가 아르바이트 면접에서 이리도 매몰차게 쫓겨나게 된 이유. 그녀 얼굴에 있는 붉은 종양 때문이었습니다. 제니퍼의 병명은 동정맥 기형. 쉴 새 없는 코피와 심한 두통을 동반하기 때문에 생후 9개월 땐 수혈을 받아야 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온갖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제니퍼. 그런데 이런 신체적 고통보다 제니퍼를 더욱 힘들게 한 건 바로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제니퍼는 학창시절 내내 놀림을 받았고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제니퍼가 생물 수업에만 들어가면 유독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한 남학생의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그 남학생의 따가운 시선은 몇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을 앞두고 홀로 앉아있던 제니퍼에게 그 남학생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널 안아주고 싶어. 그리고 입맞춤해주고 싶어. 알고 보니요, 남학생의 따가운 시선은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었습니다. 외모에 대한 편견이 없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죠. 세상의 차가운 시선, 편견에 짓눌려 숨어만 살던 제니퍼는요, 그렇게 더스틴을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웠고요. 당당하게 웃으며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을 찾은 제니퍼에게 뜻밖의 행운까지 찾아오는데요. 제니퍼가 새 얼굴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병원의 의료진들이 뜻을 모으게 된 겁니다. 하지만 수술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신경외과, 성형외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의료진들이 협력해야 할 만큼 고난도의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진짜 힘들었겠다. 긴 수술 기간 중에 그녀의 얼굴이 온통 수술 자국으로 뒤덮여 있을 때에도 남자친구 더스틴은 너에 대한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난 내가 언제나 아름다워. 라며 늘 한결같았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좋아졌어요. 네. 뭐 아직도 수술 때문에 자국은 많이 남아있지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야, 감동사연이다. 세상에 또 없을 미친 사랑 19, 14위 공개합니다. 미국을 울린 수뇌보, 천국에 쓴 러브레터. 자, 이 사연의 시작은 2012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9년 8월 결혼의 꼴인에 약 13년간의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오던 한국계 미국인 이형 씨와 캐서린 장가. 이 부부는 안나와 알렉스를 키우며 사랑 많은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평안하던 이들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왔습니다. 2012년 11월 아내 캐서린이 임한 난소암 4기 판정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몸에 퍼질 대로 퍼진 암세포들 때문에 갈수록 그녀의 병세는 짙어졌고요.
항암 치료를 이어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죽음이 코앞에 왔음을 직감하고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게 된 캐서린. 당신을 사랑해. 병실에 아내를 누이며 남편은 사랑을 고백했고요. 아내도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이 아내가 남긴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먼저 보낸 남편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매우 힘겨웠지만요. 이제는 엄마를 볼 수 없다는 이유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앞에서 자신의 슬픔은 꼭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는 남편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기억에 남을 추모를 하고 싶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째 되던 날, 그는 찬찬히 100통의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적어 내려간 100통의 러브레터를 들고 아이들과 함께 거리로 나간 남편.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의 순애보적인 사랑에 큰 감동을 받아 100 러브 노츠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요, SNS에 해시태그 100 러브 노츠를 붙이고 사랑을 고백하는 운동이 이 편지 때문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남편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 삶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라고 말이죠. 세상에 또 없을 미친 사랑 19, 10위 공개합니다.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조선판 사랑과 영혼. 현순이 듣거라. 건너마을 김 씨와 혼인 약조를 맺었거니 오 씨는 이만 있거라. 나랑 사귄 거야, 그래? 예, 아버지. 아니, 우리가 조선시대에 대해서는 정략 결혼을 하는 시대였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왠지 달달함은 1도 없을 것만 같았던 조선시대의 결혼 생활. 하지만요. 1998년 4월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에선 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공사를 하던 중에 한 구의 미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묘의 주인은 1586년 31살의 나이로 요절한 고성 이씨 이응태의 묘였습니다. 조선시대 생활상을 분석할 중요한 사료로서 학계의 주목을 받던 그때 미이라의 가슴을 덮고 있던 한 장의 편지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이 편지는 바로 아내가 하늘로 먼저 간 남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남편 곁을 지켜온 편지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원희 엄마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하지 못하고 종이가 다하자 아내는 종이를 돌려 모서리에 다시 적고 아내는 다시 편지를 거꾸로 돌려 하고 싶은 말 끝이 없어 이만 적습니다 라고 적어 편지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건요. 내 뱃속에 자식 낳으면 보고 말할 것 있다 하고 그렇게 가시니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원희 엄마는 임신 중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둘의 절절한 사랑을 간직한 유물이 또 하나 발견됐는데요. 남편의 머리맡에 놓인 미투리입니다. 이 미투리는 한지에 쌓여 있었는데 참 희한하게 말총 같은 재질로 짜인 미투리였어요. 이 미투리를 분석한 결과 아내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미투리였습니다. 남편이 병석에 눕자 아내는 온 마음을 다해 쾌유를 빌면서 자신의 머리카락과 삼껍질을 함께 꼬아 미투리를 엮었던 겁니다. 아내의 편지와 미투리 외에도 아들 원희가 입던 저고리와 원희 엄마의 치마와 옷까지 여러 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약 410여 년 전에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이들 부부의 사랑이 이제 와서 발견이 된 건 아마도 이응태 부부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널리 본받으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세상에 또 없을 미친 사랑 19 8위 공개합니다. 아내를 위한 사랑의 엘리베이터. 2006년 대학생이 된다는 꿈에 부푼 19소녀 장구예린.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오직 세상과 소통한 출구는 인터넷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굳게 다쳤던 그녀의 마음에 노크를 하고 따뜻하게 위로해준 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허난성 러양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농민 마샤오펑이었는데요. 채팅을 통해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은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마샤오펑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집 앞에 새로 지어진 2층 주택 때문에 늘 그늘진 집에서만 지내는 아내를 위해 자신도 가족을 위한 2층 집을 지어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내가 이용하는 휠체어로는 2층 계단을 오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이에 지금껏 농사일만 해온 마샤오펑은 아내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하는데요. 그건 바로 사랑의 엘리베이터 만들기였습니다. 먼저 집안에 설치한 엘리베이터의 설계 도면을 구상을 했고요. 또 철근으로 골격을 세우면서 엘리베이터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철판과 목조를 덧대서 세상 하나뿐인
사랑의 엘리베이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엘리베이터를 만들 때 마샤오펑이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는데요. 몸이 불편한 아내가 혹시나 위험할까 싶어서 약 45초 동안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에게 앞으로 꽃길만 펼쳐지길 바랍니다. 세상에 또 없을 미친 사랑 식구 7입니다. 오, 두 개. 엄청난 가뭄으로 약 3억 3천여 명이 식수 부족으로 고통받는 나라 인도. 마하라슈트주의 바프라우 타즈네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3월 타즈네 아내는 늘 그랬던 것처럼 물을 깃기 위해 다른 마을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타즈네보다 높은 신분이었던 이웃 마을 주민들은 물을 길러온 아내에게 심한 욕과 조롱을 퍼붓고 말았습니다. 이때 갖은 비난과 조롱으로 상처를 받은 아내의 눈물을 보고 난 남편. 그런 결심합니다. 아내가 다시는 물을 구걸하지 않게 만들겠어 라고 말했죠. 그리고 남편 타즈는 곧바로 마을에서 우물 파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남편은 우물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었던 터라 오직 아내를 위한 일념 하나로 무모한 땅 파기를 시작했습니다. 맨 땅에 땅 판 거예요. 아니 물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그게 판 거예요? 사랑의 힘이죠. 신하영은 일 못합니다. 일용직일을 하면서도 조금도 쉬지 않고 밤을 새우고 오직 삽과 쇠막대기 등으로 우물을 파내려고 한 남편. 그런데 그렇게 무려 40일이 지났을 때쯤 믿기 어려운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야 진짜 물이 있네. 마침내 약 45m 깊이에서 지하수를 발견하고 맙니다. 45m. 아내를 향한 위대한 사랑으로 결국에는 아내뿐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 그리고 기적을 안겨준 남편. 자, 이렇게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우물을 판 남편이 있다면 아내를 위해서 무려 산을 깎은 남자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 중국 퉁칭시에서도 한참이나 들어가는 해발 1,500m의 반파산. 그런데 2001년 이 산에서 조난당한 한 여행팀이 말이죠. 이 첩첩산 중에서 산을 깎아 만든 무려 6천여 개의 계단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50여 년 전 중국의 산골 동네인 가오탄촌에는 16살 청년 유고장 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아이와 물속으로 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동네 누나였던 쉬차오칭이었습니다. 그런 누나를 구한 뒤 돌봐주며 서로는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 여자 진짜 미쳤나 봐. 10살이나 어린 애를 말세. 이렇게 둘 사이를 단순한 불장난이라 여기고 따가운 시선을 보냈던 마을 사람들. 결국 1950년 둘은 깊은 산속으로 사랑의 도피를 하고 맙니다. 전기도 물도 없는 산중 생활이 무척이나 불편했지만 모든 것을 직접 자기 손으로 해결하는 방법뿐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무엇보다 마음에 걸렸던 건 아내였어요. 시내를 가려면 산길을 굽이 4시간여를 걸어야 했고요. 그러다 아내가 가파른 산세에 넘어지는 일까지 생기자 남편은 큰 결심을 합니다. 아내만을 위한 계단을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이죠. 오직 망치와 정으로만 산길을 깎고 다듬으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내를 위해 한 계단 한 계단씩 돌 계단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계단을 만들며 지나온 세월이 약 50여 년. 그가 만든 돌 계단이 무려 6천여 개나 됐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계단 옆에는 작은 구멍을 따로 만들어서 손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흔적까지. 정말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또 없을 미친 사랑 식구 5위입니다. 오. 오태. 아 이렇게 바이바이, 짜이찐. 오태 바이바이. 1993년 결혼한 지 이제 막 2달 된 신혼부부 킴과 크리킷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아내의 고향 피닉스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은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자, 보조석에 앉아있던 킴은 많이 다치지 않았지만 운전을 했던 아내 크리킷은 이 사고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졌고요. 무려 4개월이 지난 후에야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는데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그녀의 첫 마디. 누구세요? 사고로 인해 부분 기억 상실증에 걸려 두 사람의 첫 만남부터 신혼생활까지 지난 2년 동안의 일을 모조리 잊어버렸던 건데요. 킴은 한순간에 크리킷에게 처음 만난 낯선 남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킴은 크리킷의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항상 그녀 곁에 머물며 그녀의 재활을 도왔는데요. 하지만 사고 이후 크리킷은 성격이 공격적으로 돌변했고요. 자신에게 계속해서 힘든 재활 훈련을 요구하는 킴을 밀쳐내며 난
난 너 몰라. 네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버려. 이렇게 독설을 내뱉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와 결혼을 할 때 맺었던 서약. 저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크리키 곁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이 평범하지만 위대한 사랑의 서약을 기억하며 처음 만난 남녀로 돌아가 함께 새로운 추억을 쌓아갔죠. 이런 킴의 변치 않는 사랑 덕분에 크리켓의 몸과 마음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사고가 발생한 지 3년 뒤 마침내 두 사람은 두 번째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자, 현재까지도 예전의 기억이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크리켓. 하지만 여전히 킴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고요. 크리켓은 그런 그에게 날마다 점점 더 사랑에 빠져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1943년 7월 3일 영국 잉글랜드 북서부 셀퍼드에서는 19소년 윌터와 17소녀 조안의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약 1년 만인 1944년 6월 남편 윌터는 첫째 딸 에드리안이 태어나기도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동원돼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조안은 그 어린 나이에 남편도 없이 홀로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당시 조안은 남편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반드시 자신의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요. 그 믿음 덕분일까요? 윌터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무사히 수행하고 1945년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평범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두 사람은 둘째 마틴을 출산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윌터가 그만 치매에 걸리고 맙니다. 오히려 치매에 걸린 남편 곁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정성스럽게 남편을 돌본 조안. 그러나 남편을 돌보는 사이 조안의 건강도 점차 나빠집니다. 각자의 치료를 위해 서로 다른 병동에서 치료를 받던 부부는 비슷한 시기에 폐렴을 앓게 됩니다. 폐렴으로 치료를 받던 2015년 4월 28일 평생 남편만을 사랑했던 아내 조안은 89세의 나이로 남편보다 먼저 눈을 감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떠난 아내가 걱정됐는지 아내가 눈을 감은 11시간 뒤 남편 윌터도 이내 아내 곁으로 떠납니다. 자, 세상에 또 없을 미친 사랑 19 2위 공개합니다. 그렇지. 네. 네. 이런 반응도 비슷해. 나랑 비슷해. 반응이 비슷해. 찍는 건데. 청생연분이야. 나 지금 돈 깜짝 놀랐어 지금. 원앙 두 마리입니다. 내가 저러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테일러 모리스와 다니엘 켈리 두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연애를 시작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달달한 사랑을 이어갔는데요. 자, 그러다 2012년 미 해군 폭발물 처리반 소속이었던 남자친구 테일러 모리스가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을 떠나면서 두 사람은 잠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죠. 그런데 다니엘 켈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테일러 모리스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폭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병원에는 그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발했던 그녀의 남자친구 테일러 모리스가 두 팔과 두 다리가 모두 절단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니엘 켈리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단번에 직업을 그만뒀고요. 그의 재활 훈련을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는데요. 상태가 심각했던 만큼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재활 훈련을 견뎌야만 했던 테일러 모리스. 그의 곁에는 항상 옆에서 재활 훈련을 도와주는 그의 사랑 다니엘 켈리가 있었고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힘든 재활 훈련을 참아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이에 많은 이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